지금부터 제 26회 그 한국양자정부학회 정기 워크숍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좌장을 맡은 방정호고요. 첫 번째 발표는 연세대 백경현 교수님께서 해주실 거고, 참고로 오늘부터 소속이 바뀌셔가지고 그, 그 공고에는 이제 애트리 소속으로 돼 있는데 혼란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발표는 로버스트니스 메저 한창 논의했는데 for quantifying non-locality로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백경현이고요. 먼저 이렇게 한국양자정부학회 정기 워크숍에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제 말씀드릴 얘기는 이제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논로퀄리티를 이제 정량화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고, 특히 이제 로버스트니스 메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리소스 요리나 이런 양자 자원을 정량화하는데 좀 더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방법론을 이제 이용하여서 새롭게 이제 저희가 접근한 그런 연구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이제 키스티엘 유정희 박사님과 그리고 한양대 이진영 교수님과 함께 이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음. 네, 그래서 발표는 먼저 벨시오렘이나 리소시오렘 관련해 가지고 이 두 가지가 이 연구의 가장 큰 틀인데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먼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 틀 안에서 어떤 이제 연구 결과들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예,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아마 지금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전역학에서 허용하지 않는 이런 양자 중첩이나 얽힘이란,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얽힘이란 현상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과 노력들이 있었고, 특히 이것들이 이 두 가지의 양자 중첩된 양자 얽힘 상태를 멀리 나눠 갖고 한쪽에서 측정하는 경우에도 이게 서로 간에 마치 상태들이 얽혀 있는 것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 어, 그 양자역학이 이제 태동하게 된 그 시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던가 혹은 EPR 패러독스라던가 이것들이 실제 클래시컬 시오리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실제론과 국소성, 그러니까 리얼리즘과 로컬리티를 우리가 어떻게 양자역학에서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런 약간 사고 실험 관련한 것들이 이제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어, 그 전까지는 이제 벨 시오렘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었다면 이제 실제 벨 시오렘은 반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클래시컬 시오리의 저 리얼리즘과 로컬리티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반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칼 포퍼의 이제 그런 논리와도 이제 맞닿아 있는데요. 그래서 어, 과학적 발견의 논리라고 하는 이 논문이 1959년에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저의 그냥 막연한 생각이지만 아마 이 시기에 저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널리 많이 알려졌을 것 같고 특히 이게 벨시우렘이 제 생각에는 가장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반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양자역학을 우리가 클래시컬 시오리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제안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벨시오렘은 기본적으로 이제 앨리스와 밥처럼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들 사이에 양자 상태를 나눠 갖고서 그것을 이제 각자 자기만의 이제 초이스, 그러니까 선택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 측정 그 이상의 그 측정을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각각이 랜덤하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측정할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측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분포를 얻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매저먼트의 선택과 그거에 대한 통계는 사실 앨리스 밥 사이의 어떤
통신이 없어도 그냥 각자 로컬하게 이제 하는 작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얻는 것은 앨리스와 밥 사이에 이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이제 클래시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리얼리즘과 로컬리티를 이제 가정한 로컬 히든 베리어블 모델로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로컬리티와 리얼리즘을 받아들인다면, 가정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리얼리즘은 히든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람다, 우리가 모르지만 이 히든 베리어블을 만약에 누군가는 안다면 이런 조건부 확률로 우리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로컬하게 우리가 이를 측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각각의 이제 확률이 이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로컬 히든 베리어블 모델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클래시컬한 것이냐 혹은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그런 벨 시오렘 기반의 이제 벨 이니퀄리티는 CHSH 이제 이니퀄리티입니다. 이것은 앨리스와 밥 두 명이 각각 두 개의 이제 매저먼트 선택 세팅을 놓고서 측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앨리스의 선택권이 두 개, 밥의 선택권이 두 개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의 경우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들의 이제 평균 값을 이러한 방식으로 더해주고 빼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로컬 히든 베리어블 모델은 2보다 항상 작은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퀀텀 시오리는 이것을 넘어선 이 루트 이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즉 우리가 2보다 큰 어떤 값을 얻었을 때 우리는 실험적으로 이것이 클래시컬하게 그러니까 정확히는 로컬 히든 베리어블 모델로 설명할 수 없는 양자역학만의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모델을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방법론 중에 이제 저희는 대표적으로 이제 뒤에서 저희가 이것들을 실제 뉴메리컬하게 계산을 할 때 유용한 방식인데요. 이것들을 하나의 어떤 글로벌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각각 A1, A2, B1, B2에 대한 확률 분포를 다 이제 기술할 수 있는 그런 확률 분포가 됩니다. 그럼 이때 각각의 이제 A1이나 뭐 B1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값들을 마지널하게 우리가 확률 분포를 얻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측정으로 얻은 실험적으로 얻은 값과 우리가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때에는 결과론적으로 이퀴벌런트하게 로컬 히든 베리어블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첫 번째 이 식과 이런 표현 방식은 이제 이퀴벌런트하고 실제 이 지금 소개해드린 이 네 가지의 식은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뉴메리컬 계산에 유용하게 이제 활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연구의 하나의 축인 논로컬리티를 이제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큰 이제 키워드인 리소스 요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양자역학에서는 양자 클래시컬과 구분되는 현상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특히 뭐 코이런스라던가 엔탱글먼트, 지금 소개해드린 논로컬리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퀀텀 리소스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정량화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논로컬리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DIQKD의 아주 핵심 그런 자원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력 퀄리티는 기존의 QKD에서는 적어도 어떤 시나리오라던가 그 디바이스의 어썸션들을 우리가 가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엔탱글먼트 소스를 나눠 받고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이 확률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디바이스의 어떤 가정이라던가 이런 거 없이
최종적으로 이런 QKD의 그 시큐리티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노노퀄리티 자체를 어떤 퀀텀 리소스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21년도에는 이제 노노퀄리티 자체가 유의미한 그러니까 DIQKD의 퀀텀 레이트를 얻는데 이제 necessary sufficient 컨디션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 사실 이 21년도 연구는 어, 그때까지 이제 개발된 이제 후처리 과정 테크닉들을 이용해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는 실제 조금의 노노 퀄리티가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DIQKD에서의 키레이트, 유의미한 Q레이트로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후처리 테크닉들을 이제 개발한 논문들이 이제 발표되었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는 실제 조금의 노노 퀄리티만 있어도 유의미한 DIQKD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리소스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 프리라고 하는 개념과 프리를 벗어난 어떤 것을 우리가 리소스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뭐 예를 들면 이제 공기 같은 경우가 아주 공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프리라고 할 수 있고 그 공기가 아닌 어떤 것은 리소스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수소라던가 뭐 질소라던가 이런 퓨어한 것들은 더 좋은 리소스로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 이러한 개념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프리 리소스라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벗어난 어떤 것을 자원으로 이렇게 규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보통 이제 리소스 요리가 이제 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 그것에 앞서서 이제 이것을 이제 유의미하게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리소스가 이 프리셋 밖에 있다면 이것이 항상 0보다 큰 어떤 값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저희가 정의할 수 있고, 또 어떤 프리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프리 오퍼레이션이라 함은 어떤 공짜 자원으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리소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이 프리 오퍼레이션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엔탱글먼트에서 LOCC처럼 항상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션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모노톤한 성질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냐. 사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조건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더했을 때 그러면 이 값이 실제 평균을 낸 것보다 더 적어지냐 하는 것으로 이제 컨벡시티 조건도 포함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소스 요리에서 이제 노너 퀄리티를 우리가 정량화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저희는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두 명의 앨리스와 밥, 두 명이 각각 두 가지의 메저먼트 초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로 먼저 한정을 지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어떤 값은 수학적인 오브젝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앨리스와 밥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되고요. 이것의 조건은 0보다 크고 그리고 각각 메저먼트 세팅에 따른 확률 분포가 항상 더하면 1이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수학적인 어떤 오브젝트를 저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메저먼트 선택이 말씀드린 것처럼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 분포들을 쭉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렉트 썸을 해주게 되면 이것을 이제 하나의 벡터로서 우리가 다루는 하나의 어떤 조인트 프로버티를 하나의 표현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요. 예. 그럼 이제 이것이 저희가 이제 판단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씀드린 이 P라고 하는 벡터가 과연 로컬리든 베리어블로 표현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밖에 어떤 걸로 이제 표현이 될 것이냐 이거 이제 판단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게는 이제 로컬과 퀀텀 그리고 노 시그널링이라고 하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수학적 정의들을 저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데요. 먼저 앞서 소개해드렸던 지금 이러한 확률 분포는 사실은 어, 0보다 크면 되고 각각이 더하면 1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브로드한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의 그런 확률 분포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 분포들 가운데서 저희가 가장 먼저 컨스트레인트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노 시그널링입니다. 노 시그널링은 이제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빛의 속도 이상으로는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조건인데요. 그 조건을 이제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앨리스와 밥이 각각 랜덤하게 메저먼트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면 밥의 메저먼트를 그러니까 메저먼트 아웃컴들을 모두 다 더하게 되면 항상 앨리스의 그 확률 분포는 밥이 어떤 메저먼트 측정을 하였던 간에 동일한 확률 분포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허용이 안 된다면은 밥이 측정하는가에 따라서 앨리스가 측정 결과가 이미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후처리 과정, 앨리스와 밥이 뭐 뒤에 통신을 하고 이런 과정 없이도 그 전에 이미 뭔가 시그널이 왔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은 저희가 적어도 물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받아들였을 때 허용하는 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가장 제네럴한 일반적인 확률 분포로 이제 저희가 제한을 뒀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로컬 히든 베리어블 모델을 가정하였을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 시그널링보단 더 강한 컨스트레인트이기 때문에 더 이것이 이제 부분 집합으로서 노 시그널링의 이제 부분 집합으로 로컬 셋이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퀀텀하게 저희가 얻은 확률 분포는 그럼 어디에 있을 수 있냐 했을 때 이 로컬한 것보다는 어, 벗어난 영역까지 이 퀀텀 시오리는 이것을 허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아무리 얽힘 상태를 나눠 갖는다 하더라도 노 시그널링 그 이상의 코릴레이션을 주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로컬리티가 있으면 뭐 스페셜 렐러티비티가 뭐 깨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두 가지가 잘 상호 공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노 시그널링 안에 퀀텀 하게 우리가 얻은 확률 분포 셋이 존재하고 그 안에 이제 로컬 폴리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프리 오퍼레이션 정의할 수 있느냐를 또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프리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리소스 요리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탱글먼트에서도 LOCC를 우리가 프리 오퍼레이션으로 둘 것이냐 혹은 좀 더 제네럴한 방식의 프리 오퍼레이션을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실제 동작하는 방식과 정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로컬 오퍼레이션과 쉐어드 랜덤리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술될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을 모두 다 프리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방식으로는 논로컬 코릴레이션을 이제 만들 수가 없고요. 어, 그래서 이걸 기능적으로 한번 쉽게 생각해 보셨을 때에는 우리가 만약에 앨리스와 밥 사이에 이제 어떤 확률 분포, 조인트 프로버비티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저희가 이 쉐어드 그 랜덤리스란 의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앨리스와 밥이 야 우리 동시에 이런 오퍼레이션 하자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로컬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O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혹은 다른 방식, 그러니까 다르게 우리가 얻은 로컬 코릴레이션들의 이렇게 그냥 리니어 썸메이션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 오퍼레이션 이런 방식으로 정의된 오퍼레이션들은 항상
논로컬한 코릴레이션을 만들 수가 없고, 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앨리스와 밥은 이런 오퍼레이션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프레임워크를 쭉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제 논리퀄리티를 정량화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실제 로버스트니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뭐 90년대에서부터 많이 이제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 로버스트니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는 실제 어떤 노이즈에 대해서 이 논로컬 코릴레이션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얼마나 로버스트하냐라는 측면에서 정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초기에 이제 제한된 것이 이제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즉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된 어떤 노이즈와 우리가 이 논로컬 코릴레이션을 섞어 주었을 때, 그러니까 아주 호모지니어스한 어떤 디코런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벨 테스트를 했을 때 이렇게 얻은 결과값이 실제 노이즈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때 이 노이즈에 얼마나 로버스트한가를 이제 화이트 노이즈가 정량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로버스트니스는 이 노이즈를 좀 더 일반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이즈를 로컬한 어떤 코릴레이션들을 다 하였을 때에도 얼마나 오래 얘가 버틸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PL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컬 폴리톱에 있는 임의의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벨 테스트를 통해서 노노컬한 코릴레이션을 얻었다면 실제 그것을 화이트 노이즈보다 더 멀리 있는 어떤 로컬한 코릴레이션과 섞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이트 노이즈보다 더 빨리 조금의 이 노이즈에도 더 빨리 이것이 없어지는 현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스트릭트한 로버스트니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리소스 시오리 프레임워크 내에서는 스탠다드한 로버스트니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익스텐드 한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 시그널링까지, 그러니까 피지컬 스페셜 렐러티비티가 허용하는 그런 노이즈까지를 우리가 가정을 해서 제너럴라이즈드 로버스트니스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실제 노 시그널링에 허용하는 어떠한 방식의 노이즈와도 섞어줬을 때 얼마나 이게 빨리 사라질 수 있느냐, 얼마나 잘 버티느냐에 대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왜 로버스트니스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도 되고 왜 굳이 2번 일에서는 로버스트니스 메저를 집중하였는가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이 로버스트니스 메저가 이제 제네럴한 어떤 리소스 시오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메저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퍼레이셔널 미닝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2019년도에 타카기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제네럴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제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로버스트니스 자체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리미네이션 태스크에서 실제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효율로 석세스 프로버비티를 우리가 높일 수 있느냐. 예, 그것에 대한 그 레이트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짧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복잡한 내용인데, 네,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이것이 사실은 다 이제 뒤에 말씀드릴 내용과 이어지는데, 이러한 방식의 접근, 이러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고, 실제 스탠다드 로버스티니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논문보다 더 앞서,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앞선 논문보다도 더, 예, 2010년에 더 예전에 비슷한 방식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P라고 하는 벡터는 저희가 앞서 정의했던 그 확률 벡터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S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어떤 이너 프로덕트 값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 폴리톱 내에서 어, 이 Q라고 하는 벡터가 그러니까 Q라고 하는 벡터가 로컬 폴리톱 내에 있을 때 주어진 이 S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제 베리니 퀄리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S라고 하는 벡터에 대해서 모든 맥시멈 값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앞서 소개해드렸던 CHSH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이제 2가 되겠죠. 그래서 어, 로컬 폴리톱에서 이 허용하는 가장 맥시멈 값을 우리가 분모에 넣고 주어진 이 확률 벡터가 얼마큼 더 바이올레이션을 주는지 이거 이상의 값을 주는지를 지금 U라고 하는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벨 바이올레이션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로버스트니스와의 관계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와 같은 현상에서 실제 저희가 제안한 제너럴라이즈 로버스트니스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오퍼레이셔널 미닝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저희가 여러 가지 테크닉을 썼지만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식을 보시면 S라고 하는 이 벡터, 이 S는 이제 모두 다 양수로 정의된 그런 벡터입니다. 양수로 정의된 일종의 베리니 퀄리티다라고 이제 해석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양수로 정의된 이 베리니 퀄리티와 주어진 로컬 폴리톱의 어떤 값, 모든 값에 대해서 이 맥시멈 값을 우리가 구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그 상한값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보다 얼마나 더 많은 비율로 우리가 바이올레이션을 얻을 수 있는가. 또 결과적으로는 그 값이 이제 제너럴라이즈 로버스트니스와 어, 이퀴벌런트한 연관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로버스트니스가 0이면 이 비율이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어떠한 바이올레이션도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로버스트니스가 0보다 크기만 하다면 유의미한 바이올레이션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런 로버스트니스 메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그것이 실제 베리니 퀄리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이제 이 메저들이 실제로 어떤 노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화이트 노이즈 로버스트니스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한번 고려하였고요. 근데 이제 화이트 노이즈 로버스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것이 모노톤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그 전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이 화이트 노이즈가 모노톤한 성질을 갖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먼저 테스트를 여러 가지 진행을 해봤고요. 그 결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LOSR이라고 하는 프리 오퍼레이션 내에서 화이트 노이즈 로버스트니스가 실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어, 실제 LOSR 내에서는 이 화이트 노이즈는 우리가 임의로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모노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노톤하지 않다는 것은 실제 리소스 티오리 프레임워크 내에서는 유의미한 이제 정량화된 값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 없다라는 것과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가 비록 그 화이트 노이즈에 대해서 얼마나 로버스트한가에 대한 오퍼레이셔널한 의미는 있지만 정량화를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이걸 분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좀 더 이제 부족한 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테크닉은 LOSR 중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은 아티피셜하게 디멘전을 이제 늘리는 것이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앨리스와 밥이
서로 클래시컬 통신을 통해서 우리 아웃컴을 좀 더 늘려보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고, 그것을 하게 되면 이제 화이트 노이즈의 특성상 좀 더 브로드하게 화이트 노이즈가 퍼지면서 실제 로버스트한 성질들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아티피셜하게 이제 아웃컴을 늘리는 상황과 이제 반대로 실제 아웃컴을 고정시키고서도 우리가 비슷한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CGLMP 세팅을 저희가 먼저 고려를 했는데요. CGLMP 세팅에서는 맥시멀리 엔탱글 스테이트를 서로 앨리스와 밥이 나눠 갖고 이제 프리 베이시스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뮤추얼리 언바이스드 베이스로서 이제 서로 이제 인컴패터빌리티가 굉장히 큰 메저먼트를 이제 선택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결과 이제 확률 분포는 이렇게 얻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얻은 확률 분포를 저희가 또 다시 LOSR을 통해서 우리가 후처리를 해주게 되면 실제 2의 n승 디멘전에서 얻은 확률 분포를 2의 n-1승의 분포로 저희가 이제 환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특정 아웃컴들을 조합해서 더해주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즉 저희가 후처리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16 디멘전에서 얻은 결과를 8 디멘전에서 얻은 결과로 저희가 환원시킬 수 있고 또 8에서 얻은 결과를 4에서 얻은 결과로 또 환원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즉 이런 방식의 어, LOSR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 결과 내에서도 화이트 노이즈 로버스트니스는 역시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화이트 노이즈가 모노톤하지 않다라는 성질을 이제 결론 내릴 수 있는 굉장히 예, 주요한 예제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총 저희가 정리해보면 세 가지의 이제 로버스트니스 메저 가운데 이제 특히 화이트 노이즈한 로버스트니스는 모노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결론 내릴 수 있었고 그러면 이제 과연 또 다음 질문은 이 나머지 둘 제너럴라이즈 로버스트니스와 스탠다드 로버스트니스는 그러면 어떠한 차이를 또 보일까에 대해서 또 많은 이제 뉴메리컬한 분석을 이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사용한 이제 주요한 메소드는 두 가지의 이제 이 퀀티피케이션이 다른 비헤이비어를 보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Q1, Q2 중에 Q1이 크고 또 어떤 경우에는 Q2가 크고 사실 이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였을 때 이 기준, 그러니까 정량한 방법에 따라 가지고 크기가 대소 관계가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니퀴벌런트 하다라고 정의를 하였고요. 그래서 실제 만약에 이 중심이 되는 이 값을 보시면 이 X축은 Q1, Y축은 Q2이기 때문에 이 값을 중심으로 이제 1사분면과 이제 3사분면에 있는 점들은 모두 Q1도 5원이 크면 Q2도 5원이 큰 그런 점들을 이제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점이 2사분면과 4사분면에 표현이 된다면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어, Q1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 어, Q1에서는 O2가 컸는데 Q2에서는 반대로 이제 O2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Q1에서는 O0가 컸는데 Q2에서는 O2가 큰 그러니까 이 대소관계가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얘기는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을 이제 저희는 이제 실제 발견을 하였는데요. 이제 스탠다드와 제너럴라이즈 로버스트니스를 저희가 비교하였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아까 그 CGLMP 세팅에서 디멘전이 이제 키워나가면 키워나갈수록 제너럴라이즈 로버스티니스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스탠다드 로버스티니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감소했다 증가하고 감소했다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을 또 발견했는데요. 그러니까 즉 두 가지 메저를 비교했을 때 실제 하나는 증가하지만 또 하나는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디멘전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노노퍼빌리티도 커질 거다라고 하는 어떤 직관과는 또 반대로 더 작아지는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럼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두 가지가 이니퀴벌런트한 어떤 성질을 보인다면은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이어줄 수 있는 프리 오퍼레이션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두 가지를 이어주는 프리 오퍼레이션이 있다는 얘기는 모노토닉시티에 대해, 그러니까 모노톤한 성질 때문에 항상 대소 관계가 일정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대소 관계가 뒤바뀌었다는 뜻은 모노톤이라고 하는 성질 때문에 프리 오퍼레이션 자체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엔탱글먼트에서도 이제 W 스테이트와 GHG 스테이트가 다른 클래스의 엔탱글먼트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실제 두 가지 어떤 리소스들 사이에서는 그 둘 사이를 연관시켜주는 어떤 어, 프리 오퍼레이션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실 가능한 모든 경우에 프리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다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명하기가 어려운데 반해서 만약에 이제 그냥 저희가 이제 뉴메리컬하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가 이거를 보일 수만 있으면 두 가지가 다른 클래스다라고 하는 걸 결론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이 이제 2디멘전에서 3디멘전으로 갈 때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이니퀴벌런트한 성질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좀 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더 해보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이제 CGLMP 메저먼트 세팅을 거의 유지하고 이제 양자 상태를 이제 3디멘전에서 0, 0, 1, 1, 2, 2의 그런 조합으로서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각각의 이제 3차원에서 각각의 축은 Q0와 Q1과 Q2가 이제 대응됩니다. 그럼 이때 이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모두 3분의 1인 지점이 바로 예, 그렇죠? 예, 3분의 1인 지점이 지금 요 중앙점에서 이제 대응이 되는 거고 이때가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엔탱글먼트가 가장 큰 상황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를 포함해서 실제 뭐 예를 들면은 어 각각의 이제 제로제로라던가 투투라던가 원원 이 지점엔 당연히 엔탱글먼트가 없기 때문에 노노퀄리티 현상을 볼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변화시켜 가면서 모든 영역을 이제 저희가 벨 바이올레이션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즉 로버트니스가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조사하였고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게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시프트된 어, 그런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사실 기존의 결과들과 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가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논로 퀄리티에서는 우리가 예상과는 달리 이제 파셜리 엔탱글 스테이트에서 실제 맥시멀 바이올레이션이 준다는 이제 그것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기대하기로는 로버트니스에서는 맥시멀리 엔탱글 스테이트에서 맥시멀 바이올레이션을 주는 면 재밌겠다. 사실 이런 어떤 기대를 갖고 했는데 역시나 파셜 엔탱글 스테이트에서 이제 중심이 아닌 조금 이제 바이어스된 그 지점에서 맥시멀 바이올레이션이 준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고요. 뭐 특히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한 것은 특히 이제 스탠다드 로버스트니스와 제너럴라이즈 로버스트니스와의 이제 차이였습니다. 그럼 과연 이 차이가 어디서 오게 되는가를 저희는 좀 더 궁금해서 분석을 했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이제 라인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라인은 메저먼트 세팅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저먼트 세팅을 3디멘전에서 메저먼트 세팅을 할 거냐, 2디멘전에서 메저먼트 세팅을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양자 상태들을 이제 이 패스에 따라 가지고 아무리 바꾼다고 하여도 이 대소 관계가 균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메저먼트 세팅이 바뀌면 실제 이러한 다른 어떤 리니어한 성질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포함하지 않았지만 메저먼트 세팅을 저희가 2디멘전과 3디멘전으로 이제 둘 사이를 바꾸게 되면 사실 이 둘 사이의 갭이 막 혼란스럽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걸 통해서 결론 내릴 수 있었던 거는 적어도 2디멘전과 3디멘전 사이에 나타나는 이니퀴벌런트한 성질은 양자 상태의 어떤 영향보다는 메저먼트 세팅에 의해서 이러한 이런 다른 대수 관계들이 나타난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이 일을 통해서 논로퀄리티를 특히 로버스트니스 메저를 가지고 정량화하는 좀 더 제네럴한 프레임워크를 이제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에는 없었던 제너럴라이즈 로버스트니스 메저를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였고 특히 이제 이 저희가 제안한 로버스트니스 메저가 벨 이니퀄리티의 맥시멈 바이올레이션 레이트와 이퀴벌런트한 어떤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각 로버트니스 사이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뉴메리컬하게 이제 분석을 하여서 화이트 노이즈의 모노토니시티를 저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와 제너럴라이즈 로버스트니스 사이에 이제 인 위키밸런스 또한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질문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요. 특히 어, 마지막에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이 로컬 폴리톱의 어떤 구조가 이제 실제 2디멘전과 3디멘전 사이에서 우리가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다르게 변화를 하는데 실제 이것이 메저먼트 세팅에 좀 더 디펜드하는 경우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메저먼트의 어떤 특성들이 그러면 이러한 로컬 폴리톱의 다양한 예측하지 못한 변화들을 이제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를 어,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DIQKD에서 이제 키레이트가 실제 롤러 퀄리티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지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로버트니스와 한번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을 찾으면 좀 더 오퍼레이셔널한 측면에서 더 유의미한 어떤 정량화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이나 혹시 코멘트 관련 뭐 있으실까요? 네. 예. 재밌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어, 처음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질문 드릴 건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좀, 지금 발표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그 아까 2010년도에, 뭐, 마리오스 융해인가요? 그 사람 첫 번째 저자로 돼 있는 2010년 논문에서는,
그 스탠다드 로보스티스를 가지고 지금 하신 것들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한 건가요? 어, 예, 그러니까는 네.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결론을 얻은 건데요. 음, 사실 어프로치는 좀 달랐다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버트 니스와 아까 그 타카기가 했던 그런 디스크리미네이션 태스크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성질과 사실 그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된 일이어서 조금은 노노 퀄리티에 국한된 얘기였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너럴라이즈 로버트니스가 갖는 어떤 성질들을 아는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투이션이라던가 접근 방식은 달랐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실 같은 음. 결론에 네. 거기서는 스탠다드 로보스티스 갖고 했는데 예, 여기는 제너럴라이즈 제너럴라이즈드 로보스티스 로버트니스를 갖고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예, 그 그리고 비슷한 이제 얘기니까. 포뮬레이션을 조금 보시면 다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여기서는 이제 절대값에 이제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벨리니 퀄리티 자체가 이제 양수로만 정의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양수라고 하는 조건이 이제 제약되게 됩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두 개만 더 좀, 어디서, 하셨죠? 네. 그, 원전 시차 대신에 있는 것처럼 이게 작가를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 이상으로 공부 로버스티스가 생각을 로버스티스가 비교한 예, 예, 일이 중요한 겁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은 이 릴레이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같은 비슷한 형식으로 정의가 됐고,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방식으로 인투이션을 얻을 수 있었지만, 저희가 얻었던 결론은 사실 그 둘 사이의 또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가, 사실 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음. 틀에서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루지 타카키랑 아르토스 레귤라가 했던 거기 보면 좀 제너럴한 얘기들을 한 거잖아요, 저기서. 예, 그러면은, 그리고 저기에 제가 알기로는, 어, 이그젠플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예, 아는데 맞나요? 그렇죠? 네. 이그젠플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엔 논로컬리티에 관련된 그런 이그젠플들은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네.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제 리소스를 퀀텀 스테이트와 메저먼트와 채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서 지금 이 포뮬레이션의 각각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루고 있는 오브젝트가 확률 분포들의 조인트 프로버빌티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 자체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수학적인 틀은 큰 틀 안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투이션이라던가 좀 듀얼 맵을 활용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네. 어, 아까 로컬하고 그다음에 퀀텀하고 이제 그다음에 노 시그널링 이렇게 그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지금 이제 로컬하고 논로컬한 걸로 이렇게 나눠서 이를테면 이제 논로컬한 게 어떤 뭐 어드밴티지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퀀텀하고 노 시그널링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사실은 그 네. 부분은 이 일을 벗어난 매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걸 이제 사실 이진영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논문을 추천해 주셔서 그러면은 사실 어떤 엑시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 시그널링은 빛의 속도로 우리가 정보교환할 수 그 이상으로 정보교환할 수 없다라는 어썸션을 통해서 얻어진 건데, 그럼 퀀텀 시오리는 이 어썸션보다 더 몇 가지 어썸션을 더하면 그럼 퀀텀 시오리가 될 테니 그게 뭘까? 이런 퀀텀 한 셋을 주는 이 컨스트레인트들은 뭘까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그러니까 비욘드 논노 퀄리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게 실제 논노 퀄리티라고 하는 거를 엑시오매틱하게
노시그널링부터 어떤 엑시옴들을 추가해야 퀀텀 시오리가 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그, 네, 간단한 질문인데 사실은 이 로스트 잘 몰라서 사실은 그런데 로스트니스가 지금 제목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어 그 논로칼리티를 퀀티파이 한다라는 맥락이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노이즈에 대한 지금 네. 로버스트니스인데 그러니까 인탱글 스테이트가 얼마나 노이즈하냐 내지는 그 얼마나 로버스트한 상황인 거냐 이런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이게 논로칼리티를 퀀티파이 한다라는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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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로버스티니스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정의된 것처럼 노이즈 모델에 얼마나 로버스트한가에 의해서 정의가 됐고 실제 뭐 예를 들면 엔탱글 스테이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엔탱글 스테이트에 작용하는 어떤 노이즈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앨리스와 밥이 얻게 되는 확률 분포에 어떤 노이즈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이즈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퀀텀 스테이트나 메저먼트 그 디바이스 내에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이제 확률 분포 상에서 어떤 노이즈 모델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느냐로 환원해서 어떻게 보면 다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냥 아주 균일하게 그냥 스테이트도 그러니까 디폴라라이징 채널을 통해서 그냥 이제 노이즈하게 되면은 결국 화이트 노이즈가 되고 좀 더 제네럴한 방식의 노이즈를 다루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스탠다드나 제너럴 로버스트니스가 됩니다. 근데 그런 노이즈한 어떤 그런 성질들이 논로칼리티와 연관이 있을 거다. 그리고 예,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아마 그 질문의 의도를 제가 만약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진짜 이제 채널의 노이즈에 대한 걸 했는데 그것이 어떤 베리니 퀄리티의 바이올레이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벨 바이올레이션을 얼마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가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제 DIQKD나 그런 데에서 얼마큼의 노멀 퀄리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와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이제 그러니까 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 물리학과 대학원생 이동훈 학생이라고 하고요. 혹시 저도 이게 베일 부등식과 이런 논 로컬리티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 이런 베일 부등식의 바이올레이션이랑 코첸 스페커 티오렘 이런 것들의 그 주는 중요한 함의가 약간 로컬한 히든 베리어블의 존재는 배제하지만 논 로컬한 베리어블 까지 배제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로버스네스의 그걸 매저할 수 있다는 게 논로컬한 베리어블을 존재나 특성을 실질적으로 좀 탐지할 수 있다는 건지 그리고 약간 논로컬한 베리어블의 뭔가 그런 종류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혹시? 예, 네, 중요한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철학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어, 이 히든 베리어블이다라고 하는 모델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클래시컬 시오리나 이런 데에서 정의한 로컬리티와 리얼리즘을 정의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정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논로컬에 어떤 함의가 있느냐,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논로컬이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얘는 로컬리티와 리얼리즘을 두 가지를 가정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로컬 히든 베리어블 모델이 바이올레이션 됐다라고 하는 말은 로컬리티나 리얼리즘 중에 사실은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두 가지 동시에 엔드가 아니고 오어거나 아니면 두 가지 뭐 하나거나 두 가지 다 아니거나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에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적어도 이 두 가지를 가정했을 때에는 양자역학과 이제 위배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그럼 그것이 주는 어떤 함의가 뭐냐라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벨 시오렘은 제가 이게 좋은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한 거는 실험을 통해서 양자적인 상태 나눠갖고 양자 측정을 통해서 얻은 확률 분포가 로컬 히든 베리어블 모델로 해석이 안 되는 어떤 코릴레이션을 준다라고 하는 결론은 저희가 얻을 수 있는데 그럼 그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노노컬 베리어블은 뭘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이어서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노노컬 베리어블이 있다는 얘기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잘 이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네, 조금 이제 이것은 진짜 반증 가능한 영역 안에서 실험적으로 우리가 해서 벨 시오렘을 그러니까 이게 위배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만 저는 이제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면 되는 건가요? 그 방금 하신 질문과 이제 방금 대답하신 답변과 어, 그 전 답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제가 추가로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로컬 히든 베리어블 모델 벨 바이레이션의 의미는 로컬리티와 리얼리티 두 가지 가정 중에 어떤 게 틀렸는지 사실상 모르죠. 둘 다 틀렸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틀려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로컬 베리어블에서 넌 로컬 베리어블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못한다.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 히든 베리어블 모델로 옛 기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콜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만 하는 거다. 예. 근데 추가로 그 사람들이 2000년 전후로 넌 로컬 히든 베리어블 모델을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논로컬 히든 베리어블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다른 추가적인 형태의 가정을 하거든요. 이건 측정에 대한 건데 측정이 이러한 방식의 측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 논로컬 히든 베리어블 모델과 이제 양자 모델하고 비교를 하면 차이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 실험으로 양자 퀀텀 익스펙테이션 그러니까 그것도 바이올렛 되더라라는 걸 보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넌로컬 히든 베리어블 모델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넌로컬 베리어블조차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고 근데 측정의 타입을 가정한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건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약 받아들인다면 어쩌면 어쩌면이라는 확정 지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벨 바이레이션이라는 것은 로컬 넌로컬의 문제가 아니라 리얼 넌리얼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 비실제에 대한 그런 것이 훨씬 더 강한 함의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 저 그 다른 질문 한 가지만 시간 괜찮으신 건가요? 네. 그 제 생각에 그 너무 엄밀성에 대한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런데 이니퀴버런스예요. 네. 그러니까 스탠다드 로버스니스하고 제너럴 로버스니스 가지고 얼마나 넌로컬한지를 퀀티파이하는 걸 두 가지 척도로 이제 제가 척도 혹은 메저 혹은 모노톤이라고 할 수 있게 두 가지 퀀티파이어 가지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퀀티파이어가 모두 다 모노톤, 그러니까 정당한 모노톤들이고, 정당한 모노톤들이 일종의 이니퀴버런스는 인컨시스턴스, 그러니까 일관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건데, 그게 갖는 의미에 대한 거를, 어, 엄밀성을 버리시고요. 엄밀성 네. 포기하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생각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키를 잰다고 센치든 인치든 사실 상관없이 어디서 재든 비슷하잖아요. 근데 무게를 잰다고 하면 이 무게를 어디서 잴 거냐 마치 또 달라지듯이 그래서 저희는 질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차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어떻게 정량화하고 척도 혹은 매저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것이 아무리 그러니까 그 모노톤한 성질, 기본적인 크라이테리아들을 다 만족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어떤 맥락에 따라서 어떤 매저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크고 작음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예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것이 주는 함의는 우리가 어떤 이런 값들을 정량화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한두 개의 대표적인 값들이 아니고 다양한 퀀티피케이션과 그것들 사이의 관계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지 또 그것을 통한 어떤 뭐 오퍼레이션의 미닝들을 봐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방식의 퀀티피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예, 그, 예, 5시 5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